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5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아주 큰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천둥번개까지 동반하고 있으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시장의 날씨, 지금 밖의 날씨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도 0.58%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환율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 여건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가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시총 대형 상위주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4%대, 2%대 상승하는 모습들 보니까 언제 조정이 왔냐는 듯이 그렇게 급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한 4% 올라가는 것도 오랜만에 보죠.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계좌의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해외 쪽에서 있었던 재료들이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단기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이야기 먼저 해드리면 그 5일선과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 서로 골든 크로스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갭을 메꾸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요게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 단기에 매수가 많이 몰렸으니까 이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약 61선에 이제 저항에 또 부딪히는 모습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코스닥이 보니까 약간 도치 모양으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게 이제 그 라인 때쯤 되면 또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만기일도 있고, 추석 연휴도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좋아졌다고 또 막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셨던 영국의 브렉시트도 지금 존슨 총리가 굉장히 멋쩍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했던 게 다 안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너무 웃기게 된 게요. 그 존슨은 일단 하원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이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조기 총선 가자. 그랬더니 하원이 조기 총선도 못 하겠다. 부결시켜버렸어요. 다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해진 상황이 좀 된 거죠. 국회가 더 놀아버리게 되니까 이게 웃기게 된 상황인데, 근데 영국이 지금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요. 자기들이 3개월 연기하겠다고 해서 연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진짜 그거는 상황이네요. EU하고 지금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지금 답이 아니고요. EU 입장에서는 연기 못 받아주겠다고 지금 이미 얘기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연기안이 가결됐다 해가지고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도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딜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니까 그것은 이제 재료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마지막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EU가 이제 연기해줄게라고 얘기한다라면 이제 연말까지 12월까지 연기가 되는 거라서 그 방법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인공호흡기를 대고 죽어가는 거 살려놓는 생명 연장만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끝내버리자. 뭐가 가라 이거지. 그죠? 근데 이거 계속 그냥 12월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그 12월까지 끌려간 그 시점까지 또 악재가 남아있는 거죠. 3개월 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계속 시장에 불안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론이 잘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가 다 그렇듯이. 영국도 가자는 그냥 탈퇴하자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두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EU 연합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라. 너희들이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말려. 네, 그러니까 EU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맞아, 결정 다 했잖아요. 예. 하지만 너희들이 EU를 그냥 잔류하겠다면 우리는 대환영이다.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결정을 빨리 내라 이거거든요. 결정을 안 내고 정작 영국인데. 뭐 결정 안 하려면 나가라. 근데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연기하겠다 말겠다 그러고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도 막 마시는 거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잔존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영국이고요. 존슨 총리라고 하는데 존슨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한 그런 총리인데 정말 부끄러워지는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은데 자기가 말했는 게 다 안 됐으니까 좀 부끄러워질 것 같네요. 자, 영국 쪽의 브렉시트는 그렇게 쉽게 연장되었다. 뭐 크게 또 불확실성만 산존해 있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연장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또 시장에 굉장한 이슈가 나왔던 게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던데 그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홍콩이 또 아시아 쪽의 금융의 허브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빨리 봉합을 시켜야지만이 자기들이 이제 그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정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사회하고 공산사회하고 사회주의하고 이게 서로 부딪혔을 때 공존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송환법 철회를 어차피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일찍 했어야 돼요. 그렇죠. 말이 덜 나오게. 일찍 했었어야 되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국이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야 뭐 적자폭을 좀 줄여줘라 했을 때 알았어라고 했으면 그냥 무역 분쟁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적재산권까지 끌고 넘어가서 문제가 커졌던 건데, 지금 홍콩은 이제 이 상황에서 그 행정장관이죠.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됐고요. 너무 늦었어요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됐고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 이렇게 나온 거네요. 시위대는 이제 일단 그 거부했어요. 공식 처리한 거 거부했고요. 5가지 요구사항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송환법 공식 철회는 일단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그동안 강경하게 진압을 했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독립적으로 따로 우리가 하자. 중국이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넘기지 말고, 그러면 또 조작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위대한테 폭도라고 하고 테러라고 했었던 것을 철회해라. 우리 테러 집단이 아니다. 순수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체포된 시위대들을 이제 조건 없이 석방해라. 근데 이 4가지 조건은 일단 어떻게 보면 중국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네요.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데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직선제인가요? 행정장관의 직선제입니다. 이거는 공산당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산당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은 홍콩을 지금 특별행정구역에 놔뒀지만은 이거를 흡수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골 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늦었다 중국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홍콩을 완전히 흡수한 이후에 나오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홍콩 문제가, 뭐, 중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 그만 끝내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홍콩 시위대가 이제 공항하고 뭐 이런 쪽을 또 대중교통 이런 것들 막 그 방해할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라서 요 시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시위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흡수를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니 너무 뜨거운 감자라서 입에 넣지도 못하고 뱉어놓고 지금 다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홍콩을 딱 돌려받았을 때는 홍콩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중국이 흡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홍콩을 딱 분리해 놓고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 왔다 갔다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네.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은 홍콩을 가지 못했어요. 아, 그럼 물들잖아요. 네네. 공산국가에 민주주의에 가버리면은. 지금도 아마, 지금까지도 국경이 있죠. 그래서 홍콩까지는 이제 비자가 없이 가지만, 홍콩에서 그 국경을, 거기가 이제 좀 걸어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네네. 이제 심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국경이 또 새로 있어요. 심천시장을 만든 이유가 홍콩의 그런 경제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커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커버가 됐어요. 네네. 시장이 그 광동성 지역하고 션전 지역이 지금 보면 션전 같은 경우는 홍콩의 규모를 넘어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가 된 거죠. 이제 흡수만 하면 대가 됐는데 애매한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됐는데 이게 이제 사상적으로 민주주의와 이제 공산국가가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시위가 일어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송환법을 철회를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는 근데 또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또 시위대에서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시위대가 우리는 진짜 평화적으로 한 시위다. 당신들이 억압 강압했던 것들을 다 인정을 하라는 얘기고 거기에 더 나가서 공산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지정제가 직선제 우리가 직접 뽑겠다 우리의 대표들을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또 어떤 갈등의 그런 요소는 조금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뭐 일단 증시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걸 다 수용해 준다라면 홍콩은 계속적으로 특별 행정구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흡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홍콩에 대한 그런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뭐 분리 독립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죠. 계속 미국이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그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죠. 네네. 뭐 중국 위안화도 조금 이제 진정되는 좀 상승폭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오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장중 1,200원대를 하라고 하면서 1,119원까지 갔다가 왔는데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소리들 그리고 예상됐던 그런 말씀들을 착착착 맞아 들어가니까 너무 좀 너무 맞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최 이사님 우리가 이제 아침 드라마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각본이 다 나옵니다. 완전히 급반전인 것 같은데. 자, 시장이 너무 이제 급등하고, 오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앞쪽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있는데, 또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다음 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다음 주 명절이라든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그 빨간색 그 양봉, 그 꽃대를 보고 사시는데, 그럴 때 사시면 꼭 물리죠? 네네네. 네. 그럴 때 사면은, 일단 사자마자 다음날 얻어맞고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손절하자, 다른 거 가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장이 올라갔을 때는, 기다리시면 지들이 알아서 조금씩 깎아주거든요. 네네. 그럴 때 사시면 좋죠. 뭐, 방송 중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막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 좋은 세상이에요. 네.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지가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 뭐,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조금, 상승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에 좀 잔존해 있던 그런, 불안 요소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중심을 좀 잡고, 천천히 좀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8월 6일날 굉장히 아팠던 사이드, 카가 또 발생이 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아직까지 뭐 미국과 중국도 해결 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오늘 뉴스 보시면은 디플레이션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요. 1.2%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자금이 그럼 뭐 사실 뭐 세금 띄면은 뭐 그냥 원금만 돌려받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대요. 이거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 돈이 들어간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본전을 지키자. 돈 잃지 않는 것이 최고다라는 일단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애매하다 그러지, 주식 시장도 안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디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좋지 않은데 네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위축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없고 돈이 더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돈을 벌려면 지금 네 반대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발상 투자로.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도록 네 뭐 물론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이 네네. 바닥에 대한 구간이 어느 정도 좀 길게 형성되니까 이제 바닥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지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원래 바닥은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네네. 포기하고 너도 포기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주식이고 나발이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네, 비 오는데 전에다가 그냥 막걸리나 먹자. 네, 그런 생각 드실 정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 딱 비도 오네요. 네, 네 비도 오고 빨리 끝내고 네, 막걸리 먹으러 가야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그런 악재 속에서 나가는데 부자빠님께서 항상 그 지독한 투매가 나올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투매에 너무 겁먹지 말자. 투매는 하루 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8월 6일날 투매가 나오고 나서 하루 반 만에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와, 부자빠님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그게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투매는 하루 반이다. 요걸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짧아서? 해야 되나? 좀 짧긴 짧네요. 그럼 같이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매야지 되겠네요. 네. 네,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투매는 하루 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